현상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19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1503년 명홍 76년 대간이 간쟁을 받아들이는 등 시사 10조목을 상수하다. 이어서 두 번째, 사사로운 은총을 억제하는 일입니다. 신등은 듣건대 하늘은 치우치게 만물을 덮고 있지 않으며 땅은 치우치게 만물을 씻고 있지 않으며 해와 달은 치우치게 만물을 밝게 비치지 않는다고 하니 군주는 하늘과 땅의 큰 도량을 본받고 해와 달의 밝음을 본 뜻서 마땅히 한 나라 보기를 한 지방같이 하며 만배성 보기를 한 사람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니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한쪽의 치우치는 패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외척들을 배양하여 억제하지 않고 은혜를 함부로 베풀음이 한정이 없어 비록 용렬하고 미천한 부류라도 또한 모두 사사로운 은혜를 곡진히 베풀고 공의가 어떠한가를 돌아보지 않으시니 매우 왕자의 지공 무사한 도리가 아닙니다. 예기에 이르기를 바깥 말이 문지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집안의 말이 문지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으니 사대부의 집에서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해야 하는데 하물며 궁중은 하늘처럼 멀고 수위가 엄밀하여 바깥 사람이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곳이겠습니까? 지금은 은혜를 바라고 혜택을 요구하는 무리들이 외척들과 관계가 있어 친서를 묻지도 않고 예법을 돌아봄도 없이 무난한다고 핑계하고는 한문에 모여드는데 비록 지위와 명망이 높아 사리를 약간 아는 사람도 이것을 당연한 예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꺼리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질 줄을 모르니 이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라 전하의 알아주는 바를 굳혀서 분수에 넘치는 혜택이 더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비록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잘못이지만 또한 전하께서 사사 친속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중하는 바가 없는데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아첨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상가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자신의 사정을 제가하여 무편무당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매우 공변되고 지극히 바른 길을 보임으로써 사사로운 친근 관계로 청탁하는 풍습을 고친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3. 재용을 전략하는 일입니다. 역경에 이르기를 제도를 만들어 절용함으로 재물을 손상하지 않고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재물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쓰면 재물을 손상시키고 재물을 손상하면 반드시 백성을 해치게 되는 것은 이치가 진실로 그런 것입니다. 옛날의 임금은 검소하고 전령하여 비용을 쓰는데 제도가 있어 수입을 계산하여 지출했으므로 홍보 관후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와 반대되면 국고가 텅 비게 되는 걱정이 생길 것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국가에서 근년 이래로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하사해주는 것이 절도가 없어 국가의 용도의 일정한 수량을 제외하고도 한 해의 비용이 얼마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야 여러 관사에 비축된 것과 세금 거둔 것으로는 공급하지 못하는 폐단이 많이 있어 후년 것을 미리 당겨 납부하라는 명령이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렇다면 국가의 비중이 어찌 충족될 수 있겠으며 민생이 어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왕실의 자녀들이 어릴 적에 연염집에서 임시를 거처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실로 옛 풍습에 따른 폐단으로서 지금 비록 갑자기 고칠 수 없지만 그 보호 양육하는 사람과 곁에서 모시는 사람들에게 주는 비용이 스스로 정해진 수량이 있는데도 명분 없는 뜻밖의 하사가 앞뒤로 서로 잇따르게 되니 비용을 함부로 쓴다는 것을 이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한 자의 배나 한 말의 곡식도 우리 백성들의 고율이 아닌 것이 없고 보면 임금된 분으로 차마 한도로 소비해서 재물을 생산하는 근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손상하고 백성을 해쳐서 나라의 근본이 한번 흔들리면 비록 구제하려고 하더라도 또한 미치지 못할 것이니 전하께서 어찌 살피지 않으십니까? 4. 관작과 상사를 소중히 하는 일입니다. 서경에 이르기를 관직은 사사로이 친한 사람에게 주지 말고 오직 재능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하고 작위는 악덕에게 주지 말고 오직 덕행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대체로 관작은 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어지럽게 되는 근본이니
군주가 세상을 권장하고 둔한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명철한 군주는 찌푸리고 웃는 것까지도 오히려 아낄 줄을 알았고 헤어진 바지까지 반드시 공로 있는 사람을 기다렸는데 하물며 관지악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오히려 명기를 소홀히 하시어 갑자기 사사로운 은혜로 자기와 상사를 함부로 주시고 비록 높은 벼슬과 높은 품계라도 그다지 소중히 하고 아끼지 않으시며 대간이 이를 논박하면 전하께서는 거절하시기를 더욱 굳게 하시어 전교하시기를 이와 같으면 고난은 대간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니 이것은 대간을 꺾어서 말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대간의 책임은 시정을 의논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는데 시정의 큰 것에 장명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장명이 무거우면 조정이 높아지고 조정이 높아지면 군주의 권세는 더욱 높아져서 현능한 사람이 권장함이 있고 소인이 함부로 진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면 현능한 사람은 해체되고 요행으로 진용되는 사람이 많게 될 것이니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관작을 소중히 여기느냐 가벼이 여기느냐에 국가의 치란이 이처럼 관계되는데도 대간이 말을 할 수가 없고 대신들이 말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면 신들은 난양 조하와 구미 속초의 비방을 오늘에 다시 보고 국가의 형세도 따라서 위태로워질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살피지 않으십니까? 5. 백공의 기회를 멀리하는 일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소공이 성왕에게 경계해 아뢰기를 귀와 눈의 좋아하는 것에 마음을 팔리지 말고 온갖 법도를 바르게 하소서라고 하였고 또 아뢰기를 무익한 일을 해서 유익한 일을 해치지 마소서라고 하였고 또 아뢰기를 조그만 행위를 아끼지 않고 함부로 하면 마침내 큰 덕을 더럽힐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의 성인들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스스로 교만하지 않았으며 마음을 깨끗이 하여 욕심을 적게 하고 온가짐을 공손히하여 인유의 보탬이 없으며 그릇되고 편백된 것은 마음에 두지 않았고 기교를 귀와 눈에 접하지 않았으니 어찌 숨 한 번 쉬리 사이에도 혹시 게으르거나 한 가지 일이라도 혹시 소홀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 경하게 잠심하시어 날마다 겨를이 없으실 터인데 제주와 솜씨를 부리는 장난감 기구에 마음을 아직 버리지 못하여 대곤란의 화청이 있고 궁중의 역사에 장인이 있어 백공기의 미천한 부류들이 궁궐 안으로 난잡하게 들어오며 모든 건축에는 따로 양식을 정하여 그 양식을 따라서 만들기를 명하시니 이것은 전하께서 반드시 백공기회로 하여금 모두 그 재능을 숙련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백공기회는 국가에서 폐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각각 맡은 관사가 있으니 군주가 마땅히 친히 하실 것은 아니옵니다. 서옥과 서신은 문왕도 감히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 대체로 군주의 도리는 사람을 임용하는 데 있으므로 서옥과 서신도 오히려 친히 행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이런 백공기예의 보잘것없는 재주이겠습니까? 신등은 귀와 눈이 좋아하는 것에 마음이 팔리고 유익한 일을 해치고 큰 덕을 더럽히는 실수가 여기에서 조짐이 될까 두렵습니다. 기 물을 희롱하면 뜻을 상하는 것이니 전하께서는 이를 살피소서. 6. 검소를 숭상하는 일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검소는 덕의 공손함이요 사치는 악의 큰 것이라고 했으니 군주의 덕은 공손하고 검소한 것보다 훌륭한 것이 없으며 사치보다 좋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 왕이 궁궐을 갖추고 의복을 검소하게 입은 것이나 한나라 문제가 후궁들의 올자락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한 것은 이 모두 제왕의 훌륭한 업적이요 만대에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국가에서 조정 때부터 전령과 검소를 힘써 숭상하고 있는데도 백성들의 풍습이 아직 크게 변경되지 못한 것은 대개 이유가 있습니다. 공시를 제도에 넘치게 짓는 일을 금하고 있으면서 왕자 왕녀의 집안 집터를 넓히고 규모를 웅장하게 하여 굉장하고 화려함이 대궐과 비슷하오니 이렇게 하고서 백성들의 제도에 지나친 일을 꾸짖는 것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혼인할 때 지나친 사치를 금하고 있으면서 왕자 왕녀의 혼인에는 시장을 풍부하게 하고 의식을 성대하게 하여 하룻밤의 비용이 보통 사람의 10집 재산이 넘으니 이렇게 하고도 백성들의 분수에 지나친 사치를 꾸민다는 것이 또한 말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체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따르는 것은 마치 풀이 바람에 쓰러지는 것과 같아서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 좋아하는 것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군주는 좋아하고 승상하는 것을 삼가지 않을 수 없으니 근원이 맑아야 지류가 맑고 형용이 단정해야 그림자가 바르다는 비유와 상투를 높이 하고 소미를 넓게 했다는 의논은 진실로 격언이옵니다. 지나친 사치의 풍습을 위에서 고치지 않고 백성들의 풍속만을 검소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윗물은 흐린데 아랫물이 맑기를 바라고 그 형용은 굽은데 그림자가 바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옛말에 법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으니 전하께서 살피시옵소서. 7. 백성들의 고통을 근심하는 일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편안하다고 합니다. 선왕의 정치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일이 없었으니 탕왕이 공공한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했고 문왕이 백성 보기를 상처 입은 사람처럼 한 것이 그것입니다. 근년 이래로 천재가 자주 일어나고 가뭄과 홍수가 서로 잇따라서 금년의 흉년은 근고에 없었던 일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사신이 오게 되니 그들에게 접대하는 비용이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므로 부역이 번거롭고 세금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고에 없었던 흉년에다가 전일에 없었던 징수에 응하려 하니 백성들의 곤란과 고통은 다른 해보다 몇 배가 될 것이므로 전일이 예에 따라 진상하는 물품을 마땅히 억제하고 줄여야 할 것인데도 이는 봉상의 예에 관련되어 감사가 감히 계문하지 못하고 해조가 말하지 못하여 전하의 밝으심으로도 또한 미치지 못하였으니 신등은 그게 민망스럽게 여깁니다. 조세의 수익과 진상하는 물건은 모두 백성들의 힘에서 나오는 것인데 조세는 시들의 풍흉에 따라 감손이 있으나 진상하는 물품은 풍흉의 한결같으므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오로지 이것 때문입니다. 성조대왕은 일찍이 한 해로 인하여 여러 도의 물선을 줄이도록 명하시니 남쪽 수령이 해산물을 준비하기 매우 쉬우니 옛날과 같이 진상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아뢰었습니다. 이에 하사하여 효유하시기를 신하가 임금을 받들고자 하는 뜻도 알뜰하겠지만 군주의 백성 사랑하는 생각도 또한 간절한 것이니 진상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인덕이며 전하의 가법입니다. 금년의 각도의 진상하는 수령에 대하여 그 완급을 헤아려서 줄이시고 모두 급하지 않은 사무와 그만둘 수 없는 역사를 일제정지하여 백성의 힘을 표기해서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소서. 옛말에 백성들에게 한 푼을 너그럽게 하면 백성들은 한 푼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위를 들어서 아래를 이익되게 하는 것은 제왕을 훌륭한 덕행이오니 전하께서는 살피소서. 8. 효령을 한결같이 하는 일입니다. 신등이 듣건대 명령을 내리면 오직 수행해야만 되고 돌이킬 수는 없다고 하오니 군주의 호령은 마땅히 경과기가 금석과 같고 미덕기가 사시와 같이 해야 하므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효령이 일정하면 신하들은 준수할 바를 알아 일에 통기가 있고 호령이 한결같지 않으면 일에 통기가 없어 사람들이 손발을 둘 데가 없을 것입니다. 방금 조정임이 청명하여 모든 정치가 순조로운데 호령을 내려는 일이 간혹 한결같지 않아 오늘 한 명령을 내렸다가 내일 고치고 내일 한 명령을 내렸다가 모레 일을 고쳐서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고치게 되고 갑자기 제정했다가 갑자기 폐지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대신들이 일치하여 직무에 협조하지 않고 각각 자기의 편견을 고집하여 서로 비난하면서 부산하게 의견을 정하지 못함으로써 전하의 총명을 번거롭게 하여 이런 실수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연주를 타고 청탁을 하는 일이 있어 전하의 총명을 어지럽게 하고 이미 내려진 명령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삼가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마시고 믿을 수 없는 의논에 흔들리지 마시고 호령을 신중히 하시어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변경할 수 없는 법을 보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지킬 바를 가지게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9. 조정을 본받는 일입니다. 신들이 듣건대 선왕 때 이루어진 법을 본받으려면 영구히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군주의 도리는 조종을 본받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조종을 본받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 조종의 훌륭한 법과 좋은 생각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조종께서 항상 변하지 않은 기강을 세워서 법도를 만세에 남긴 것은 진실로 변경할 수 없는 불변의 법이므로 자손들이 마땅히 대대로 지켜야 할 바입니다. 만일 한 정사를 처리할 때나 한 가지 명령을 내린 것이 혹
법도 이외에서 나온 것이 있고 공의에 합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이것은 또한 선왕의 한때의 실수였을 뿐이니 어찌 후세 자손으로 하여금 그것을 인용하여 예로 삼아 꼭 준수하여 폐지하지 못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후령을 내시고 명령을 실행함이 혹시 잘못이 있어 대간이 이를 고집하면 시비도 가리지 않고 당부도 묻지 않으시고 문득 조정의 고사를 일컬어서 해명하시니 이것은 다만 조정을 본받는 명분만을 알고 조정을 본받는 실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일찍이 전하의 명철과 성지로서 이러한 잘못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은 전하께서 자기 생각대로 하시기에 과감하시어 이러한 부득이한 말씀을 하여 대간의 말을 꺾는 것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 그치시지 않으시면 신등은 후세의 지금 보기를 지금 옛날 보는 일과 같이 하여 서로 모방해서 전일의 잘못을 그대로 이어받아 그 패단은 만세에 끼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전하께서는 어찌 이를 살피지 않으십니까? 10. 실덕을 힘쓰는 일입니다. 신등이 덕건대 제왕의 덕행은 성실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한가 착하기만 하면 정치를 할 수 없고 법만을 고집한다면 스스로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군주가 비록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을 가졌더라도 충신과 성실의 실상으로 그 근본을 세우지 않으면 그 정치가 모두 구차스러울 뿐입니다. 전하께서 정치를 하신 이래로 정성을 다해 정치를 하여 모든 시행하는 바가 옛날의 성왕으로서 법을 삼으셨는데도 신등이 말씀드린 몇 가지 일이 크게 오늘날 훌륭한 정치에 누가 된 것은 신등은 전하께서 착한 일을 가려서 고집하시고 몸소 행하여 실천하시는데 미진함이 있어서인가 합니다. 상바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을 깊이 살피시어 사욕을 눌러 힘써 행하시고 그 선심을 확충하시어 부지런히 하여 게을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간단히 없이 하소서. 그렇게 하시면 위에서 말씀드린 패단쯤은 대개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대간이 시정을 논집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완만한 풍습이라고 하여 바르고자 하시어 교명까지 내리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십니다만 전하의 이 말씀은 자무 실수일 것입니다. 이 마음을 고집하시어 여러 신하들을 의심하시면 신등이 비록 수백 마디 말로서 날마다 어전해서 아뢰더라도 전하께서 그것을 기꺼이 살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반드시 장차 이를 대체를 모르고서 감히 신령에 우원하고 간절하지도 않은 평범한 의논을 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오나 군주의 뜻을 거슬리더라도 승금이 없는 것이 군주를 섬기는 도리요 옳은 일을 듣고서는 능히 실행하는 것이 스스로 제 몸을 바로잡는 실상이므로 신등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하께서는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마음에 두시어 받아들이소서 하였다. 감간고는 북을 궁정에 설치하여 백성들이 임금에게 간하고자 하면 치도록 하였다. 옛날 요 임금이 감간의 북을 설치했다고 한다. 해남자에 있다. 비방목은 나무를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정체의 잘못을 쓰게 하여 스스로 경계했다는 것이다. 요 임금 시대에 있었다. 삼풍 십근은 세 가지 나쁜 풍습인 무풍, 음풍, 남풍과 그 세목인 10가지 허물이다. 곧 항무, 감가, 순화, 순색, 항유, 항전, 모성언, 역충직, 원기덕, 비완동을 이름이다. 서경 이훈에 있다. 홍북관후는 곡식이 남아서 빛이 붉게 뜨고 돈을 오래 저축하여 돈개미가 썩었음을 이름한다. 한나라 문제 경제 때 국용을 매우 전략하여 경사에 돈이 누구만에 있었는데 돈개미가 썩어 계산할 수가 없었으며 태창의 곡식은 묵고 묵어서 부패하여 먹지 못하기까지 되었다고 한다. 사기에 있다. 난양 조화는 함부로 관직을 제수하여 쓸모없는 자들을 이름이다. 전한 말기에 유현이 임시 집권하고서 관직을 함부로 주므로 선부 포인이 관직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장안에서 말하기를 조하양이 중랑장이요 난양위가 기도위 난양두가 관내후를 했다고 했다. 사기 유현전에 있다. 구미 석초는 관작이 참남함을 이릅니다. 진나라 때 종이나 사역하는 자들에게 자기를 주어 매우 조회할 때에 매양 조회할 때에 초선 고관의 관에 장식을 하는 담비꼬리와 매미 날개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쓴 자가 자리에 가득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인들이 담비꼬리가 부족해서 개꼬리가 있었다고 하였다. 진서 조왕륜전에 있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윤필상 등이 조관을 파견하여 구율하기를 의논드렸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6월 2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이와 같은 흉년에는 대신을 보내어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대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 도리어 소요를 일으킬 것이니 근신한 조관을 보내어 마음을 써서 빈민을 구제하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전하께서 진념하시는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의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고 성준, 이극균, 유수는 의논드리기를 금년의 흉년은 근고에 없던 바이므로 비록 감사들에게 하유하여 구제하도록 했지만 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반드시 많아서 구제에만 전념할 수 없을 것이오니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구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신은 따라다니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 도리어 소요를 일으킬 것이니 마땅히 사치를 알고 근실한 사람을 가려 어사를 겸하게 하여 나누어 보내되 올 곡식이 익을 때까지 구제에 전심하게 하고 아울러 돈의 불법을 살피게 하소서. 그리고 병사 스사들도 구제하는 동안에는 순행하지 말라는 일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6월 2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신하의 죄로서 간사한 마음을 품는 일보다 큰 것이 없는데 내간 박간이 일로서 하문했을 때 여러 번 살을 끼고서 대답했으니 그를 의건부에 가도 곤장 100대를 때리고 제주도에 충분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6월 20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노공필을 의건부 조화찬승으로 윤효손을 특별 승진시켜 좌참찬으로 신준을 우참찬으로 강기손을 병조판수로 송지를 이조 참판으로 이세영을 공조 참판으로 양희지를 동지 성균관사로 한형륜을 이조 참의로 조세보를 사무지평으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0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임사홍을 군으로 봉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1일 무어 첫 번째 기사 한무리가 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1일 무어 두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년에 납시었다. 통감 강목을 강하는데 상이 날씨가 오래 가물다하여 덕음을 내리고자 하니 이감과 백거이가 아래기를 조세를 감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궁녀들의 수요가 많으니 마땅히 가려서 내보내야 하고 여러 도에서 부당하게 빼앗아서 진상에 충당하고 남방에서 양민을 많이 약탈하여 팔아서 노비로 삼는 것을 모두 금지해야 합니다. 라고 하여 상이 모두 따랐는데 명령이 내리자 곧 비가 내렸다는 대목에 이르러 왕이 묻기를 하늘의 응흠이 이와 같이 빠른데 지금은 수재와 한재를 만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응흠이 없으니 어찌 옛날과 지금이 다른가 하며 시독관 권홍이 아뢰기를 하늘과 사람은 이치가 하나여서 현과 미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송경공이 한마디 착한 말을 하자 형혹이 자리를 물러났으니 옛날부터 하늘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감응하는 것은 진실로 의심이 없습니다. 하였다. 정한 정치문 아래기를 북경에 가는 사신들이 가져가는 물건들은 모두 일정한 수량이 있는데 근래 단속이 점차 해이해져서 통사나 군관의 마구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본래 수량보다 배나 되므로 서쪽의 영로가 그 고욕을 견디지 못하오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는 데 이르러서는 호송하는 군인들로 하여금 수송하게 함으로 또한 그 고욕을 견디지 못하여 요동으로 도망가서 사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만 폐단이 있는 것이 아니니 중국 조정이 이를 들으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단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니 어찌 가하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별도로 대감을 보내어 뜻하지 않을 적에 엄정히 조사를 가하면 그 폐단을 조금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원래 그 법이 있는데 다만 그행하지 않을 뿐이니 별도로 다른 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1일 무어 세 번째 기사 좌참찬 윤효손이 아뢰기를
신은 본래 자질이 잔약한데 또 숭정대부의 풍계를 가한 것은 분수에 넘쳐서 황공하기 그지없으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보통 사람도 효행이 있으면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하는데 하물며 삼지에 이겠소? 경은 조행도 있고 효성도 있으니 특별히 풍계를 올려주는 것이 어찌 해롭겠소? 옛 사람이 이르기를 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천만 사람이 권려된다고 하였으니 지금 이같이 하면 혹시 부모에게 불순한 자가 있더라도 또한 반드시 권장되어 힘쓸 바를 알 것이요 사직하지 말라 마시오 하였다. 연산군 1기 48권 연산 9년 6월 21일 무어 네 번째 기사 지평 권헌이 아르기를 김우인은 무예가 탁월하므로 내지에 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전이 현감으로 임명했으며 송여해는 성종의 국상 때 슬픔을 잊어버리고 혼례를 치렀으니 비록 전하의 은총을 입어서 특별히 서용하기를 허락했다 하더라도 어찌 대간이 적합하겠습니까? 또 지금 겸 장령을 삼은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니 모두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윤우는 양천 현령을 제수했다가 부임도 하지 않은데 갑자기 명하여 경직으로 바꿔 제수하시니 또한 온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김우인은 나인도 젊고 재간도 있는 무신이니 비록 내지에 임용하더라도 만약 변방에 경보가 있으면 어찌 취용하기가 어렵겠는가? 그것을 이주에 물어보라. 송녀에는 이미 서용하기를 명했으니 고칠 수 없다. 윤우는 상소를 해서 스스로 병이 있다고 말했으며 또 윤기견의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외임으로 보낼 수 없다. 한며 윤우는 자질이 어찌 수령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조가 처음 의망한 것이 잘못이다 하였다. 연산군 1기 48권 연산 9년 2월 2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지평 권헌이 아르기라. 대가는 한나라의 풍운을 잡아 백간의 옳고 그름을 규찰라 하니 국가의 매우 중요한 직책이므로 옛날 제도에는 반드시 사람을 가려서 제수했습니다. 송여에는 군부의 상을 당하여 무릅쓰고 길례를 행했으니 대절이 이미 무너졌으므로 장령에는 매우 적합하지 못합니다. 하물며 기근을 구제하는 것은 큰 행사인데 어찌 송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고 대사가 민희는 아르기를 권헌의 말이 옳습니다. 송여회는 성종의 상중에 슬픔을 잊고 혼례를 치렀으니 어찌 대관에 적합하겠습니까? 대관은 처음 임명할 때 반드시 서경을 해서 한 가지라도 어긋남이 있으면 출사할 수 없는데 지금 기근 구제 일도 급하니 만약 논박을 당하여 실이 지연되어 가지 못하면 흉년을 구제하는 일에 차질이 있을까 두려우니 빨리 개정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미 벼슬길을 통했으니 대관을 임명해도 아마 무방할 것이다 했다. 권헌은 아르기를 윤후의 일은 전하의 정교가 지당하지만 경국대전은 수령으로서 연구를 핑계하여 그 직무에서 면하기를 도모하는 사람은 일정한 기한 안에는 소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후는 양천 현령으로 제수되어 부임도 하지 않았는데 바꾸기를 명한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김우인은 무예가 뛰어나서 내지의 수령에 적합하지 않으니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들이 48권 연산 9년 2월 22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정은 정침이 송여회 김우이의 일을 농견히 전교하기를 장차 정성들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정침이 아르기를 모든 일은 의심할 만해야 묻는 것인데 송여의 죄는 강상을 범했으니 어찌 정성들에게 묻기를 기다린 뒤에야 알 수 있겠습니까? 김우이는 도시에 합격하여 또한 1등에 참여했으므로 그 재간을 알 수 있으므로 당연히 변방에 제수해야 하며 내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금이 이외에는 경력이 없는데 백성을 다스리는 관직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일은 시비가 파년안에 물을 필요가 없으니 빨리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1기 48권 연산 9년 2월 20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좌참천 이은효선은 효행이 있으니 특별히 승정대부로 승진시켜라 하니 이은효선이 굳이 사용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때 창녕대군이 병으로 그 집에 피접하고 있었다. 연산대군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군년 2월 20일 기미 네 번째 기사 경상 감사 이점이 하직 인사를 하였다. 이점은 사람들이 순박하고 근신했지만 판단력이 모자랐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군년 2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어 윤대를 받았다. 봉상시판관 조빈이 아뢰기를 노비를 가지고 혹은 수십 년을 서로 송수하는데 구차스럽게 차지하려고만 힘쓰므로 간사한 짓이 날로 늘어나서 관리들이 현혹되어 판결이 날 데가 없습니다. 신은 삼가바라건대 영락 정유년의 대한의 예에 따라 갑자년 정월 1일 이후는 그때 현재 부리고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변경할 수 없는 대한으로 정하여 송사를 착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신이 상가보건대 근년 이래로 흉년이 따라서 온갖 물건이 쇠잔하지만 노루와 사슴은 더욱 희귀합니다. 거기다가 수령들은 옛날의 공납을 신상하는 예에 따라 사냥에 잡는 일이 너무 지나쳐서 번식할 기간이 없으므로 혹은 편호를 혹은 하번 군인을 혹은 제인 백정을 모아서 몰이를 하되 혹은 열흘이 지나도 잡지 못하여 사람과 말이 피곤해 쓰러집니다. 군인과 백성은 혹은 농사철을 놓쳐 생업을 잃기도 하고 혹은 토지와 가옥을 팔아서 말을 사기도 하며 죄인과 백성들은 작업을 할 겨를이 없으므로 밤을 타서 도둑질을 하여 겨우 아침 저녁에 끼니를 이어 목숨을 부지하게 되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은 삼가 바라건대 노루 사슴의 고기로 포를 만들어 쓰거나 생육으로 쓰이는 곳에 수량을 줄이고 그것을 줄일 수 없을 때에는 준비하기 쉬운 물건으로 대신하여 백성들의 노력을 적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사축 황징은 아뢰기를 영리들이 소복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닙니다. 말을 살 때 맑아진 사람이 영리의 매우 급한 형편을 보고는 함부로 그 값을 올려도 영리는 찰방, 역성의 명령에 핍박되어 가지와 전답을 모두 받아서 거의 200여 필을 사게 되는데 혹은 얼마 안 되어 말이 죽기도 하고 혹은 찰방 역성에게 나쁜 말이라고 지적을 받아 물리고자 하면 그 기한이 이미 지났고 팔려고 하면 사들인 값에 비해 너무 헐하고 비록 다른 말을 다시 그 후에 사려고 해도 재산을 벌써 탕진하였으니 어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미암아 말의 수요를 채울 수가 없어 도망치는 일이 끊어지지 않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여념에 있는 걸음 잘 걷는 말을 영리로 하여금 자신이 조사하게 하여 지방에서는 소재지의 관청에 알리고 서울에서는 한성부에 알려서 상, 중, 하의 등급에 따라 값을 정하여 말주인이 마음대로 값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군년 2월 2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지평권헌이 청풍군 이원의 일을 농기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군년 2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군년 2월 2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상참과 조기를 받았다. 성지 박열이 아뢰기를 전라도 광양현 죄수수건 임중산이 사민으로서 도망해 온 죄는 잠대시에 해당으로 삼복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율대로 하라 하였다. 경연에 납시었다. 장량신순문과 정은 홍숙이 아뢰기를 청풍군 의원은 처음에 종친의 첩을 간통하여 귀영을 갖다가 얼마 안 되어 상의 은총을 입고 특별히 방면되었으나 다시 불의한 짓을 많이 행하였으니 사용하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대군의 제사를 받들기 위한 것뿐이다. 정친을 임용하고 임용하지 않은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군년 2월 2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수건이 친가에 가서 부모에게 헌수하고자 하니 엄학을 하사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군년 2월 24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김치원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명하니 지평 권헌과 정은 홍숙이 아뢰기를 김치원은 동평관 고직이로서 외인을 몰래 깨어 미끼를 줘 스며시 호초 20여 대를 빼앗았으며 국가에서 외국 병풍을 그리게 했을 때에 주사를 훔쳤으며 무녀들을 모아서 소를 잡고 엄학을 베풀어 외인들과 더불어 춤추고 놀았으며 또 외인들의 급료를 훔쳤으니 그 죄가 아주 큰데도 지금 방면하기를 명하시니 어찌 악을 징계하는 것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군년 6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지평 권헌이 아뢰기를
창pun군 이원은 성종 때부터 여러 번 컨조를 졌는데도 대군의 봉사선이라는 이유로 문득 사면하고 다스리지 않았으니 국가의 은혜가 지극히 중했는데 오히려 고칠 줄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위로는 국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래로는 모자의 의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만약 법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무엇으로 징계하는 바가 되겠습니까? 하고 헌납추의 쑥생은 아래기라. 대체로 정치는 광패한 사람이 많고 공건한 사람이 적습니다. 오직 두려워하고 꺼리는 것은 법뿐인데 만약 종친이라고 해서 너그를 용서한다면 어찌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을 처벌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시키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지난일을 다시 논할 수 없다 하였다. 권헌이 아뢰기를 사도시의 종 김치원은 왜 이들과 사사로이 관계를 맺고 병풍, 호초 등의 물건을 몰래 공무로 받아서는 그 대가를 줄여서 공납하고 무녀를 불러 외인들과 함께 모여서 술을 마셨으니 이것은 큰 죄이므로 엄중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만약 사변을 만나면 비록 방금 국문하고 있는지라도 오히려 그만두는 것인데 하며 사면을 지난 일이겠는가 하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빈창의 전개하기를 권헌이 김치원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이익극균이 아뢰기를 그 일은 사면 전에 있었으니 마땅히 주의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자 전개하기를 지원은 이미 사면을 지났으니 처벌할 수는 없으나 다만 너무 분수에 넘친 일을 했으므로 객관 고직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으니 그를 바꾸라 하였는데 얼마 안 가서 전개하기를 지원을 전에 고지기로 정할 때에 대간이 또한 이를 말했으니 이것은 반드시 공안에서 명령이 나왔다고 하여 그러는 것이다. 고지기를 바꾸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남양부사 이세준에게 가자 하라 하였는데 이세준은 이극균의 아들이었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5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라 전미 100석을 내수사로 소송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6일 개회 첫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6일 개회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납시었다. 집이 윤금손이 청풍군 이원의 일을 농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26일 개회 세 번째 기사 양사 이극균에게 전교하기라. 종친의 직분은 조정관리 예가 아니며 또 세종의 손자는 다만 이 한 사람뿐인데 어찌 오랫동안 한산한 곳에 있게 할 수 있겠는가? 대간의 일의 옳고 그름은 살피지 않고 위에서 하는 일이라면 의뢰 모두 막고 억제하려 하니 풍습이 매우 좋지 못하다. 대신은 국가와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는 처지인데 이 같은 일이 있어도 교찰하지 않는 것이 옳겠는가? 김치원의 일은 이미 대사를 지났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 요즘 관리들이 형률 이외의 법을 많이 쓰고 있으므로 자범이나 온 가족이 입거했다가 도망친 죄는 사형에 이르지 않는데도 모두 사형으로 처결하고 있어. 김치원은 비록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지만 관리가 만약 애증으로서 함부로 위협과 분노를 가한다면 거짓 자백하는 일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호초는 국가에서 사물을 이미 허락했으니 이것이 어찌 용서하지 못할 죄이겠는가 하니 이극균이 아뢰기를 청풍군 이원의 광폐함은 그의 천성이며 치원은 지극히 중대한 죄를 범했으니 비록 사면을 지났다 하더라도 고지기를 맡기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내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내 수자의 노비의 일에 대하여 간관이 나를 착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내가 어찌 착한 짓을 하겠느냐만 나의 생각으로는 치원을 유임시켜 고지기로 삼는 것이 무방할 것 같다. 하였다. 이극균이 아뢰기를 옛말에 옳지 아니한 부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군부는 일체 이혼돼 어찌 들걸 만큼이라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대체로 신하는 자기 몸을 아끼는 사람은 많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적은 것이니 군주가 만약 들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누가 능히 할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간의 말은 다만 전하께서 명철하시어 너그럽게 용서하실 줄을 믿은 것뿐입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8군 연산 9년 2월 26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집이 윤금손 장량 신순문 지평 권헌이 아뢰기를 대가는 말할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운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교 이르시기를 대간이 어찌 애정이 없겠는가 라고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나를 착하지 못하다 했다고 하셨는데 신하로서 어찌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황공하기 그지없이 없어 피험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일이 큰 지경에 이르고 난 뒤에 피험하는 것이 가하다. 군주의 말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문득 피험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치원은 이미 대사를 지났으므로 내버려 두도록 명했는데 굳이 죄를 다스리고자 하는 것은 어찌 미워함이 심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윤금손이 다시 아뢰기를 신등이 어찌 김치원과 화협되지 않는 마음이 있었어야 아뢰었겠습니까? 치원은 죄가 중함으로 아뢰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전교에 나를 착하지 못하다 했다고 하시니 신하가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뻔뻔스레 직무에 나아가기가 미안하여 감히 비연합니다. 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에게 48권 연산군년 2월 26일 개해 5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쌀 15석을 유자광의 집으로 보내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48권 연산군년 2월 26일 개해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의원은 전적으로 의약을 관장하고 있으니 관계가 가볍지 않다. 일 없는 자비인이나 대수의 조관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라. 위반하는 자는 의원도 함께 주의를 다스릴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일기 48권 연산군년 2월 26일 개 7번째 기사. 내관 김계경에게 장 80대를 때렸다. 연산군일기 48권 연산군년 2월 27일 갑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통감 강목을 강하는데 당나라 헌종 본기에 한유가 불골표를 올렸다란 대목에 이르러 시독한 남건이 아뢰기를 불교는 세상을 미혹시키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으로 인과응보의 설에 지나지 않아 이승에서 만약 선인을 지으면 내생에는 반드시 극락에 간다고 합니다. 군주도 또한 곧 미혹되어 왕왕이 깨치지 못하고 있는데 오직 명철한 군주는 사도와 정도의 구분을 밝게 함으로 사설의 마음이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관 민희와 장령 신순문은 아뢰기를 청풍군 이 원의 광망함은 누구인들 모르겠습니까? 종친의 첩을 간통했고 정무의 도장을 위조했으니 한 사람을 징계하여 100사람을 경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원의 성질이 비록 이와 같지만 바로잡으면 개과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자 민휘가 아뢰기를 만약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사원 본래 무상소인이라 하여 길이 서용하지 못하겠는데 얼마 안 되어 상의恩총을 입어 군을 봉하기까지에 이르렀으니 선행하는 사람을 어찌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임사홍은 소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 그친 것이다 하였다. 민휘가 아뢰기를 평안감사가 아랫바에 창념하고 간결한 수령은 과분하게 칭찬하였고 영선의 일까지 훌륭한 업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귀신이 운반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힘에서 많이 나온 것입니다. 하고 심순문은 아뢰기를 팔도의 하위원 까닭은 정치협정의 가장 현저한 관리를 가려서 발탁해 임용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권장하고자 한 것인데 지금 평안도에서 청간 사람이 4명이요 경상도에서 청간 사람이 3명이니 수량한 관리가 어찌 이 시대에만 많겠습니까? 역대로 공수 황폐만을 일컫은 것으로 보아 수량한 관리는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만약 쓰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하유했겠느냐 하였다. 신순문이 아뢰기를 팔도가 만약 모두 이와 같다면 장차 20여 명도 넘을 것인데 어찌 다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치원의 일에 관하여는 정규를 내리실 때마다 사면을 지났다고 이러시지만 또한 사면을 지나고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국문을 다하여 그 죄를 알게 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국문하는 저음에 목숨을 잃을까 두렵다. 현관이 만약 사면을 지난 사람까지 의뢰 모두 추국한다면 이것은 애증으로 법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가볍게 하기도 하는 일이다 하였다. 신순문이 아뢰기를 지금 정교의 애증을 말씀을 하시니 황고망음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전이라도 내 수사관은 죄가 사면 이전에 있었는데도 또한 같이 다스렸으니 어찌 유독 지원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수사 관원의 죄는 대신들이 힘써 청했으므로 윤호하지 않을 수 없지만 또한 온당하지 못했다. 만약 또 대간의 말을 들어준다면 이것은 사면을 지난 사람도 또한 스스로 편안하게 살 수 없게 하는 일이다 하였다.
연산군 1기 48군 연산군년 6월 2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왕이 기불승 세 자를 서서 내리며 이르기를 호문관 대지학 이하에게 각각 율시 열수씩을 지어 올리게 하되 한유 조주에 귀양 보낸 뜻까지 아울러 쓰게 하라. 연산군 1기 48군 연산군년 6월 27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지평권 헌과 정은 정치미 청풍군 이원과 김치원의 일을 농계하고 또 아래기를 이 세주는 원래 공로와 재능이 없는데 갑자기 당상관으로 승진시켰으며 정담은 작년에는 금교 찰방으로 제수되자 병을 핑계하고 부임하지 않았는데 금교는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것이므로 일부러 모면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복례에 제수되었으나 거만하여 사양도 하지 않으니 신하의 도리로서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경국대전에 모든 수령이 사고를 핑계하고 직무를 모면한 사람은 일정한 기간 서용하지 않으며 도로 외임으로 제수한다고 했으니 찰방은 비록 예의에 끼이지 않더라도 빨리 개정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1기 48권 연산군년 2월 27일 갑전 네 번째 기사 광흥군 이극돈의 졸기 자는 사고요 광릉 사람이니 둔촌 이 집의 증손이며 우의정 이 인손의 아들이다. 경태 정충년 과거에 급제하여 전농시의 집으로 제수되고 여러 차례 옮겨 성근관 직강 예문관 은교 세자 필선 사원부 지비를 지냈다. 성화 무자년에 중시에 합격하여 예조 참의로 승진되고 얼마 안 가서 한승부 의원으로 제수되었으며 사무부 대사관으로 옮겼다가 형조 참판이 이루었다. 신묘년에 조아리 공신으로 체훈되어 광원군에 봉해졌고 정미년에 한승부 판년으로 승진돼 2조, 호조, 병조, 3조의 판사와 평안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영안도, 5도의 관찰사와 의정부 좌 찬상을 지냈다. 무오년의 사화에 파직되었다가 뒤에 다시 광원군에 봉해졌다가 졸하니 나이가 69세였다. 시호는 익평이니 생각함이 심원한 것이 익이요 일을 하는데 법도가 있음이 평이다. 사물을 처리하는 재간이 있었고 관리의 행정을 환하게 습득했으며 옛날을 익숙하게 알고 모든 일을 자세히 생각하여 이르는 곳마다 업적이 있어 한때 추앙하는 바가 되었지만 도량이 협소하고 성격이 또한 너무 까다로워 털끌만한 일도 파고들었다. 일찍이 성종실록을 수천하면서 김일선이 자기의 악행을 쓴 것을 보고 깊이 원망을 품고 있다가 선왕의 일에 결부해서 유자광을 사주하여 이를 고발하게 했다. 이로 인하여 사류를 죽이고 귀양 보내기를 매우 혹독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때 사람들이 무오사와에는 이극돈의 수악이라고 하였다. 연산군 1기 48군 연산군년 2월 2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사간 이의성과 장령 김철영이 청풍군 이원 이세준 정담 김치원 내 일들을 논개스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1기 48군 연산군년 2월 2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연대를 봤다. 연산군 1기 48군 연산군년 2월 2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이세준이 영천 군수가 되었을 때 치적이 있어서 고을 사람 송근 등이 상서하여 유임하기를 청했는데 이때를 이세준이 당상관이 승진되자 대간이 너무 지나치다고 하니 왕은 들어주지 않고 이내 이조에 명하여 영천 국민들이 유임시키기를 청할 때 이를 상고에 아래게 하고는 전교하기라. 대간이 만약 와서 이를 말하거든 이것을 보여주라. 지금 유임을 청하는 말을 살펴보건대 성사 판결을 분명하게 하고 조세와 부역을 고르게 했다고 했으니 그 지적이 매우 현저함을 알 수 있다. 왕후의 친척이나 재상의 자제들도 또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 세준의 일은 대간이 결코 말할 것이 못한다. 일에는 마땅히 말해야 할 일이 있고 마땅히 말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것이니 말해야 할 일을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순조롭고 듣는 사람도 쉬울 것이며 마땅히 말하지 못할 것을 말하면 말하는 사람도 번독스럽고 듣는 사람도 염증이 나는 것이다. 지금 재상의 자제들에게 은전을 내리면 대간이 시비를 가리지 않고 논박하니 이것이 가한가 하였다. 지평, 권헌과 헌납, 최숙생 등이 청풍군, 이원, 이세준, 정담, 김치원의 일을 논개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 9일 48번 연산 9년 2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납시였다. 연산 대사은 최한웅과 대사관 민휘가 김치원, 상풍군, 이원, 이세준, 임사홍의 일을 옮겼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3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연산군 일기 48권 연산 9년 2월 3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경년에 납시었다. 집이 윤금성과 헌납 최숙생이 아래기라. 전교에 입은 공정한데 마음은 사사롭다고 이르시니 신등이 황공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품은 생각을 잠잡고 있을 수가 없어 감히 이렇게 여러 번 아뢰는 것입니다. 선왕 때는 다만 임상으로 하여금 녹봉을 잃지 않도록 했을 뿐인데 지금은 이 품으로 승진하고 또 실직을 주었으니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인은 야인의 예가 아니므로 대강은 사리를 알고 있는데 김치원이 감히 사설의 외인과 더불어 함부로 불법한 짓을 저질렀으니 그 분수의 넘침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리를 잘 아는 조관도 혹 죄를 범하는데 더구나 치원이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사면을 지났으니 어찌 다시 논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전일에 고지기로 삼기를 명했을 때도 대간이 또한 일찍이 논박했으므로 지금 또 이와 같이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하자 윤금손이 아뢰기를 비록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병풍이나 외인들의 급료 같은 것에 대하여 마땅히 공문을 다하여 제사능을 관에 몰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8군 연산 9년 2월 3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빈청에 정교하기라. 이 세준의 일에 대한 대간의 말은 분명히 바르지 못하다. 만약 과연 병으로 사무를 차려하지 못한다면 이 세준이 남양 군수로 있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조에서 또한 당연히 아래였을 것이다. 이것은 다만 승진시켜 주었기 때문에 이를 말한 것뿐이다. 임사홍의 일은 지금 군자와 소인을 분간할 때가 아니다. 성종 때 이미 그 죄를 확정지었으면서도 오히려 관직을 주었다. 그리고 모든 적출의 맏아들은 현명하고 우매함을 묻지 않고 모두 뒤를 이어받아야 하니 지금 실직을 준 것이 불가함이 있겠는가? 김치원은 이미 사면을 지났으므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할 처지에 있으며 동평가는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라서 사람들이 다투어 고지기가 되려고 하므로 그 계책이 반드시 어떤 일로 인하여 범죄를 세상에 알려서 쫓아낸 뒤에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기를 생각한다. 그리하여 지원의 한 것을 덜추어내어 기엽고 죄를 받도록 한 것이다. 장례원 가는들도 또한 장례원의 종으로서 대신 들여보내려고 하지 않았는지 어찌 알 수가 있겠는가. 이조에서 대간을 의망할 적에 반드시 그 적임자를 가려서 제수하는 것이지만 용문은 공순하면서도 마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또한 어찌 알겠는가. 대간 중에서 한 가지 일을 의논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아랠 수 없다고 하고 불추한 사람은 아래야 한다 하면 현명한 사람이 또한 불추한 사람에게 견제되어 억지로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늘의 대간이 자주 바뀌었으므로 처음 언관이 된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의에서 이 일도 아래여야 하고 저 일도 또한 아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아침에 한 가지 주장을 아뢰고 저녁에 한 가지 일을 아뢰어 부산하게 그만두지 않으니 지금부터는 대간을 오래 재임하게 하여 일의 대치를 생각하고 그때그때 급한 일을 살피게 하면 현명한 사람은 더욱 힘써서 반드시 지선의 경지에 도달할 것이요 불출한 사람도 생각을 바꿔 장차 허물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니 그 천성은 비록 고칠 수 없지만 현명한 사람과 함께 오래 있으면 개가 천선의 도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유수는 아뢰기를 이 세준의 병은 신도 또한 일찍이 들었으며 지금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영천군수가 되었을 때 또한 일찍이 병으로 사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됨이 강직하고 명민함으로 비록 날마다 사무를 차려하지는 못했지만 군내에 치적이 많아 선정을 했다는 명성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49권 연산 9년 3월 1일 무진 첫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연산군 일기 49권 연산 9년 3월 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조화를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사관 이의선 지평권 헌이 아뢰기를 임사홍은 심술이 간사하고 험악하여 상종 때 일찍이 관압사가 되고 훈련원 도정이 되었다가 모두 논란되어 갈렸습니다. 관압사와 도정은 권세가 없는 직위인데도 오히려 이러하였는데
더구나 이 품인 봉군의 직위이겠습니까? 이 세조는 원래 어진 일과 공로가 없는데 당상에 승진시킨다면 상과벌이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빨리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왕이 이르기를 사홍은 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세준이 당상으로 승진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느냐 하였다. 권헌이 아뢰기를 김치원의 주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늘의 고직을 갈게 하였다가 이어 갈지 말라 하시니 그 죄악이 어디서 징계되겠습니까? 하였는데 답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9권 연산 9년 3월 1일 모진 세 번째 기사 정한정침이 풍습의형으로 사직했는데 전교하기를 한관 오품에 승서하라 하였다. 승지 김감 등이 아뢰기를 대전에 세 계급을 넘을 수 없다 하였으니 정침이 오품에는 작업이 모자랍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어찌 예전의 전례가 없겠느냐 이조에 전지하라. 또한 대가는 반드시 관적이 모두 외람하다고 말을 하니 내가 침을 쓰지 않도록 어찌 외람하다는 이름을 면하겠는가. 관적은 대간 너희들의 물건이 아니다 하였다. 침은 왕비 신씨의 먼 친척으로 날마다 소동문에 나가 문안하여 신수군 형제를 극진하게 섬겼다. 이때 왕이 잠옷 일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꺼렸는데 침이 이를 아뢰자 왕이 침도 아랠 말이 있느냐고 하니 침이 그만 병을 칭탁하고 사직한 것이다. 연산군 일기 49권 연산 9년 3월 1일 모진 네 번째 기사 지평권헌 헌납 최숙생이 아뢰기를 임사원과 이세준의 일은 실로 대체에 관계되니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권헌이 또 김치원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49권 연산 9년 3월 1일 모진 다섯 번째 기사 강학선의 아들 강영수가 상수하여 아버지의 원언을 호소하니 정성들에게 의논하도록 하였다. 연산군 일기 49권 연산 9년 3월 1일 모진 여섯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윗승 공주가 그늘 출합하게 되니 줄례대로 벼 8,000섬을 주어야겠다. 전일에 내수사에서 주도록 하였는데 지금 저장된 것이 없으니 호주에서 마련하여 주도록 하라 하였다. 와, 8,000섬. 연산군 일기 49권 연산 9년 3월 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점을 받고 경련에 납시었다. 강목을 강하다가 유분의 대책에 이르렀는데 참찬관 남건이 아뢰기를 고금의 대책 중에서 글뜻이 간절하여 당시의 패단을 잘 말한 것이 이 대책 같은 것이 없는데 고시간 위처후 배도가 버리고 합격시키지 않았으니 아까운 일입니다. 당시 황관들이 권세를 차지하여 제 마음대로 함으로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는데 유분이 대책에서 다 말하여 기위하지 않았으니 만일 황제가 보게 되었다면 어찌 깨달아 그 폐를 없앴을지 알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더구나 문종이 그들의 전횡 방자함을 싫어하여 제거하려 한 것이겠습니까? 대신에 가리어 막는 폐가 큰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관 민희와 장량신 순문이 임사원 이세준의 일을 논계했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순문이 아뢰기를 김치원의 비록 사면을 지나기는 하였지만 그 도용한 관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소민이 두려워한 것은 법뿐인데 만일 죄 주지 않고 그대로 고직을 맡긴다면 그 죄악을 언제 징계할 것입니까? 하였는데 답하지 않았다. 대책은 관리등용 시험에 쓰던 문체의 하나이다. 정책이나 경사의 뜻에 관한 문제를 제목으로 하여 대답을 쓰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써왔다. 서한계 효무제가 실무 대책을 물으며 공손홍이 제1로 뽑혔다고 적혀있다. 위 처문의 자는 덕제이다. 벼슬이 중서시랑 동중서 문화평장사에 올랐는데 어진장성이라는 명성이 높았고 학문을 좋아해 장서가 만군에 이르렀다. 연산군 일기 49권 연산 9년 3월 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성준이 의논드리기를 조종태의 이름 있는 조관들이 외임을 꺼려 교수나 수령에 재임되면 연구를 빙자하여 면하려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서임하지 않는 법을 세웠습니다. 그때 찰방은 서울 별자 예와 같이 모두 처음으로 벼슬을 제수받은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싫어하고 끓이는 자가 없으므로 모두 대전에 그런 법이 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근자에는 큰 길의 각 역이
조잔해지고 피폐되어 직품 높은 경관 중에서 선택하여 보내기 때문에 싫어하고 꺼리기를 수령보다 더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찰방 역시 외임이니 수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담의 병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병이 사실이라고 하여 특별히 기한 채우는 법을 면하게 된다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속이고 조작하여 면하려는 자가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하고 이 극규는 언연드리기를 대전의 연고를 칭탁하여 면하기를 바란 자는 것은 꾀병으로 본직을 싫어하는 자를 이르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담의 병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요 또 대전에 다만 교수 수령이라고 하였으니 찰방은 이 예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고 교수는 의논드리기를 선왕 때 이름 있는 조관들이 외임을 꺼려 수령을 제수하게 되면 죄 없는데 귀양 보낸다고 하면서 온갖 꾀로 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한 차기 전에 서임하지 않는 법을 세운 것인데 교수 역시 지금 관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법 세우기를 수령과 같이 한 것이요 찰방의 서임은 아직 싫어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대전에 거론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였는데 극균의 의논을 좇았다.